안녕하세요. 저는 무한상사팀의 발표를 맡은 한준수입니다. 저희 팀은 인공지능 대부 코스 최종 프로젝트로 무한도전 짤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무한도전은 2018년에 종영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무한도전 방송 화면을 캡처한 일명 무도짤은 여전히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방영분이 500회가 넘기 때문에 무도짤 또한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어난 일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무도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종종 소개되면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으로 여전한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도짤은 멤버들 간의 대화에 기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재치있는 의사 전달 용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짤들로부터 내가 쓰고 싶은 무도짤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원하는 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의 짤방과 이런 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각 짤에 적절한 태그를 달아놓고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와 태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짤이 검색되어 대개 원하는 짤을 표시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서 두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무도짤이 필요한 경우 검색창에 현재 상황에 맞는 키워드나 문장을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자막을 가진 무독자를 추천해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NLP 기술을 사용한 AI 기반의 새로운 짤 추천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저희 팀의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습니다. 짤 추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수의 무도짤을 웹크롤링 등을 통해 확보한 뒤에 OCR 기술과 수작업을 통해 각 무도짤의 자막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자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첫 번째로 문장의 문맥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 임베딩을 문장 임베딩 생성 모델을 통해 생성하고, 두 번째로 감정 분류 모델을 통해 문장에 담긴 감정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각 짤에 대해 처리된 문장 임베딩과 예측된 감정을 하나의 쌍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 과정은 서비스 사전 작업으로 실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서비스 상황에서 사용자가 키워드 혹은 문장을 입력하면 동일한 모델들이 이를 문장 임베딩으로 변환하고 문장 속에 담긴 감정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 임베딩과 예측된 감정을 데이터베이스의 각 짤과 비교합니다. 감정의 경우 예측된 감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문장 임베딩의 경우에는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함으로써 임베딩이 얼마나 비슷한 문맥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 결과로 예측된 감정과 일치하고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짤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Vue.js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였고, 백엔드에서는 Nest.js를 웹 프레임워크로, MySQL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였습니다. NLP 모델이 동작하는 ML 모델 서버에는 FastAPI를 통해 API 통신을 하고, 셀러리를 통해 파이토치 모델의 비동기 처리를 구현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의 배포는 GitLab Pages를 통해서, 백엔드와 ML 모델 서버는 AWS EC2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팀원 소개와 진행 과정입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아이디어 구체와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이후 모델링과 웹 서비스 배포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상세 업무 분장은 화면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전 약 한 달가량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기획하였고,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모델링, 그리고 서비스 구축까지 총 7주간의 프로젝트 진행 기간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도짤의 수집을 위해 여러 포털에서 무한도전과 무도짤을 키워드로 하여 웹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5,000장의 무도짤을 확보하고 비지픽스를 통해 중복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약 1,550장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후 각 무도짤의 인물을 라벨링하고 자막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물은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하였고, 자막은 1차적으로 OCR 모델인 EasyOCR을 수행한 다음 모델의 한계로 인해 맞지 않는 부분을 손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무한도전 짤 자막의 문장 임베딩 생성 모델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미 두 벡터가 교차할 때 만들어지는 각의 코사인 값으로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알아낼 수 있으며 이것을 코사인 유사도로 합니다. 언어 모델에서 얻은 임베딩 값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저희가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짤을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 대해 프리트레인드된 세 가지 센텐스 트랜스포머 모델이 각각 입력한 문장의 임베딩과 저장된 무도짤 임베딩의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합니다. 그 후 세 코사인 유사도 값의 평균을 사용해 가장 유사도가 높은 상위 짤들을 추천합니다. 세 모델의 평균값을 사용하게 되면 입력 문장에 대해 어느 한 가지 모델이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더라도 다른 두 모델의 유사도 값을 사용해 이를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 분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무한도전 짤의 대사는 일상 대화와 댓글 기반의 특수 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I 여부에서 인터넷 댓글 및 음성 대화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AI 허브에서 데이터를 취합한 후 파이한스펠, SONLP 패키지로 맞춤법 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잘못 기입된 라벨링을 확인 후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7가지 감정을 분노, 놀람, 슬픔, 행복, 중립의 5가지 감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감정 분류에 사용한 모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트란 양방향으로 텍스트를 처리하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입니다. 저희는 버트를 기반으로 한 5가지 모델들을 사용, 비교 분석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각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들을 파인 튜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모델들을 정확도를 기준으로 한 성능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음과 같으며 상세표를 보시면 로보타 라지가 성능이 가장 좋으면서 수렴 속도가 빨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과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증강을 위해서는 EDA와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였습니다. EDA란 확률을 기반으로 문장의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DA를 통해 생성된 문장들은 기존의 문장과 유사성이 클수록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문장을 많이 생성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필터링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합리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증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DA를 통해 각 문장당 5가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한 후 KRS 버트를 이용하여 임베딩 값을 생성합니다. 이후 기존 문장과 새로운 문장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고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장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문장의 유사성과 코사인 유사도의 경향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에 분포를 기반으로 하여 하위 이상치에 해당하는 코사인 유사도를 지닌 문장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지안 기법을 쓰는 옵티널 프레임워크로 러닝 레이트와 웨이트 디케이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위쪽 그래프에서 X축은 트라이얼 횟수를, Y축은 손실을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통해 트라이얼을 거듭할수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시각화에서는 가장 왼쪽부터 차례대로 손실, 러닝 레이트, 웨이트 디케이를 나타내는 축들이 있어 연결된 색이 진할수록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증폭과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약 5.8%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짤 추천 시스템을 웹 서비스 형태로 배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연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구조는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클라우드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백엔드 서버와 ML 모델 간의 요청 응답 후 프론트엔드 서버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빠른 로딩을 위해 딜레 페이지로부터 정적 페이지로 우선 가져온 후 웹서버와 API 통치를 통해 무도짤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백엔드는 REST.js를 이용해 노드 서버를 구축하고 타입 ORM을 사용하여 MySQL DB를 구축해 라벨링 데이터를 저장하였습니다.
백엔드 서버에서 프론트엔드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응답 알고리즘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ML 서버는 유지 관리 용이성과 모듈화를 고려해서 백엔드 서버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패스트 API를 통해 백엔드 서버와 통신을 하며 여러 사용자로부터 받는 요청을 셀러리를 통해 비동기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적인 태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ML 서버가 백엔드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응답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를 시연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의 예시 문장은 피곤하다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문장 인베딩의 유사도와 예측된 감정을 바탕으로 짤들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아이콘은 입력된 문장으로부터 예측된 감정이며 기본적으로 예측된 감정과 일치하는 짤들만 추천해주게 됩니다. 각 짤을 크게 보기로 확대할 시 짤과 짤의 감정, 자막순으로 정보를 보여주며 보시는 것처럼 입력된 문장의 감정인 슬픔과 동일한 감정을 가진 짤들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 분류 적용의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 이 짤처럼 문장 인베딩의 유사도는 높으나 다른 감정을 가진 짤들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짤들 결과에서 원치 않은 멤버가 있을 경우 멤버의 체크박스에서 이를 해제하게 되면 원치 않은 멤버를 제외하고 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수집부터 웹 서비스 배포까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은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완성도를 평가하면 기획 의도와 부합하게 결과물을 완성하였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다른 짤 등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한 확장성을 지녔다고 판단합니다. 추후 개선 가능성으로 현재는 추천 대상이 많지 않아 관련도가 떨어지는 짤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짤을 추가한다면 섬세한 짤 추천이 가능해져 사용자 경험의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 측면에서는 감정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분류 성능 개선이 있을 수 있으며 전처리 단계에서는 OCR 모델 개선을 통해 수작업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 마련 시 객관적인 성능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